지금부터 경제전망 2020년 8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이환석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예,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환석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전망은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전망의 기초가 된 기본 시나리오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진정되고 세계 경제는 내년 하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근본 코로나19 재확산이 연초와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이후에는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한국은행은 금년과 내년 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각각 마이너스 1.3%와 2.8%로 전망하였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1.3%는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 마이너스 0.2%보다 상당폭 낮아진 것인데, 이는 지난 전망 이후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그리고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전망은 사실상 주요 기관 중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처음 발표하는 전망으로 알고 있는데, 하향 조정에 적지 않은 부분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조기 개발 및 공급, 중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 등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는 반면, 코로나19의 국내 감염 확산세 가속화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0.4%, 내년에는 1.0%를,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금년 중 0.4%, 내년에는 0.8%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공급 차질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향후 물가 전망 경로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 확대 등은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심화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김웅 조사국장이 이번 경제 전망의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국장 김웅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대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이 주요 전제가 되는 대외 여건을 보면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향후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세계 교육도 상품 교육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신흥국의 개선 흐름이 제약되면서 지난 5월 전망 때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세계 경제 여건, 지난 전망 이후의 국내 경기 흐름과 코로나19 전개 양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 전망에 비해 1.1%포인트 낮아진 마이너스 1.3%로 전망하였습니다. 민간 소비와 상품 수출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간 소비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 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 등으로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하반기 들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대외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 중 13만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부진도 고용의 하방연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업자 수가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금년 중 0.4%, 내년에는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 4분기 이후 국제유가 반등,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수요층 물가 압력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월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 중 경상 수지는 세계 교역 위축으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흑자 규모가 지난해 60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도 경상 수지 흑자 규모는 55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경상 수지 흑자 비율도 지난해 3%대 후반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3%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망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내년 중반 이후 진정되고 국내 재확산은 연초 확산과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 보도자료와 경제전망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관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일보 김익한 기자,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이데일리 원다영 기자 질문입니다.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렸다고 추산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전망 시나리오에 3단계 거리두기를 전제에 포함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반영을 했다면 얼마간 발동하는 것으로 가정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하면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시나리오에 반영이 안 됐다면 현재 비관 시나리오상 성장률에서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긴급 재난지원금 1차 지원금이 얼마나 성장률을 올렸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총 14.2조 원이 정부의 이전 지출 형태로 민간 소비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의 GDP에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소비를 대체를 하지 않은 추가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이제 성장에 계산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이 기존의 소비를 대체했는지 대체 안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타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업종별로 음식점, 학원, 헬스, 미용 이런 서비스업과 또 식료품, 가구 그런 제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난 걸 보면은 민간 소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경제전망 시나리오에 3단계 거리두기를 전제에 포함했는지, 만약에 포함했다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에 밝혔듯이 저희가 가정한 것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금 재확산이 지금 연초 확산과 비슷하게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3단계를 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추가로 보셨냐, 그 질문도 저희가 3단계를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데일리 원다영 기자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V자 반등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장마가 길게 이어졌는데 이 장마의 영향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가 사태가 난 이후에 그 회복이 뭐 V자냐, L자냐 또는 나이키 형태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 설명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시는 분의 어떤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V자 반등을 말씀하시는 분은 통상 전기비 성장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뭐 L자나 나이키 형태는 그 전기비 성장률이 아닌 그 GDP 레벨을 가지고 통상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전기비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에 그 지난 5월 전망이나 이번 8월 하향 조정했을 때에도 그 형태를 보면은 V자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GDP 레벨을 가지고 보면은 지난 5월 전망이나 이번 8월 전망이나 뭐 소위 말하는 나이키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게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그 고래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에는 큰 차이가 없고 결국은 어떤 형태, 어떤 지표를 보고 그거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V자 형태일 수도 있고 또 나이키 형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분이 전기비를 가지고 V자 형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틀리는 거고, 그다음에 레벨을 가지고 나이키 형태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맥락을 보면 맞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전기비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그 V자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마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장마가 길어지면서 그 기온도 뭐 평년보다 낮았고, 그래서 에어컨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의 판매는 좀 저조했었고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은 여행이라든지 그런 그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뭐 휘발유 판매라든지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뭐 저는 여가 활동이 줄어들면서 그런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모두 다 이렇게 그 좀 저조해졌고요. 또 건설 같은 활동도 아무래도 좀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저조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3, 4분기 성장률을 한 0.1% 내지 0.2%포인트 그러니까 낮추는 효과, 그러니까 3, 4분기만을 그렇게 낮추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봤습니다. 그게 좀 지나보고 이제 숫자가 나와봐야는 알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 질문인데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의 하락폭이 더 큽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겨울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진다면 내년까지 영향이 좀 불가피한데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땐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지 질문했습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 내년도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큰 이유는 저희가 가정 자체를 코로나 국내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숫자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식의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성장에서 어떤 측면이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느냐 했었는데, 아무래도 감염병이 겨울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불안 심리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을 받고, 그래서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GDP 구성 항목상 어떤 항목이다 하면은 뭐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이데일리 원다영 기자, 매일경제 송민근 기자님 질문입니다.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에서 상하방 리스크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둘 중에 어떤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연초와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기간이나 확진자 수와 같은 이런 조건이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남은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기본 시나리오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에서 그 상하방 리스크가 어느 게 더 크냐? 그 질문은 저희가 이제 매번 경제 전망을 하지만은 저희가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숫자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됐던 것은 이제 상하방 리스크가 어느 게 크다가 아니라 지금 기본 시나리오 숫자가 지금 가장 실현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 높다, 이런 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기본 시나리오에서 국내 코로나 전개 상황을 어떻게 가정했느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가정한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코로나 국내 재확산이 지난 2월이나 3월에 최초에 확산되었던 거하고 비슷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평균 한 1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던 기간이 그 2, 3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40일에서 한 50일 사이가 되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부터 저희가 8월 중순서부터 지속된다고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0월부터 진정된다고 가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저희가 제시한 마이너스 1.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 4분기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3분기, 4분기 이렇게 평균적인 기준으로 전기 대비로 하면은 1% 중반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은 1% 후반대가 3분기, 4분기 각각 그 정도로 되면은 저희 마이너스 1.3% 연간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계산할 때는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숫자를 제시했을 때는 이렇게 전기 대비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재확산이 없었더라면은 저희가 마이너스 1%대까지 하향 조정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비관 시나리오를 전망할 당시 마이너스 1.8%를 전망했는데요. 숙박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 9시 이후에 영업 제한을 하고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이 반영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대면 서비스업 관련 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봤던 비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국내 파트에 있어서 코로나의 국지적 확산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대규모 재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지난 5월에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정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 또 어떤 1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전망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질문입니다. 하는 조사국에서 보기에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도 주택가격 전망 CSI는 125로 높게 나왔는데요. 부동산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 그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6월 이후에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요 억제 정책하고 그리고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고, 그 영향으로 최근에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가 확고하고 그리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때 그 향후 주택 가격은 그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질문인데요. 그 정부가 3차 추경까지 내놓았는데 이 정부가 내놓은 3차 추경안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린 것으로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총재님께서 한번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3차 추경안은 0.1에서 0.2% 포인트 연간 GDP 성장을 높인 걸로 추정하고 있다.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질문인데요. 3, 4분기도 마이너스 1%대 전망이 이어지는데 이거를 반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 그 1분기가 마이너스 1.3%였고요. 저희가 저번에 속보치 발표했을 때 그 2, 4분기가 마이너스 3.3%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3분기, 4분기가 전기 대비로 어느 정도면 되느냐 할 때니까 플러스 1% 중반대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전기 대비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과 같이 턴어라운드 시점에서는 전기 대비 흐름이 이렇게 더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저점이 그 레벨 기준으로 볼 땐 저점이 2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럼 2분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 반등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